네, 총리님, 2017년 대선 당시에 각 당 후보들의 에너지 공약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 역시도 저렇게 공약을 걸었습니다. 노원전 영구 정지, 원전 해체 기술 확보, 2030년 신재생 발전 비중 20% 이상 높일 것, 이런 공약이었습니다. 전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의 공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성실히 현재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요, 원전 더 짓겠다는 건 세계적인 추세에 안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일석사조라서 해야 된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당시 정부는 그런 새누리당 의원들의 질의에 아주 좋은 의견이라면서 지역 경관 훼손할 문제 이런 것만 해부되면 된다, 규정을 개정해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석탄 발전과 원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에 반대하면서 표리부동과 온갖 거짓 뉴스로 국민을 현혹하는 야당 행태는 참 어처구니없습니다. 총리님, 탄소 중립과 원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정책입니까? 이제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합의한 겁니다. 네. 다른 그걸 마련하지 않고는 이 경제 자체가 그때는 용납이 안 됩니다. 이걸 지키지 않은 기업들이 만든 물건은 못 팝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좀 혹독하지만 지금부터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좀 바꿔 가야 됩니다. 그래서 후보 5분이 다 그렇게 공약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난주 야당 원내대표께서 재생에너지는 경제성이 없다,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가 생겨서 주민들 삶의 터전이 쓸려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말해 그 산사태의 원인이 무슨 태양광 때문에 산을 깎아서 그렇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의원님 그 상당히 과장된 뉴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엄청난 에너지 대체를 해낼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준비하거나 이런 어떤 재생에너지 지원을 찾아내는 걸로 보면 아마 그 원내대표님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곳곳에서 착착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팩트와 어긋나는 이런 말씀들을 야당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십니까? 좀 과장된 그런 허위 뉴스 같은 게 있다 하더라도 이제 국민들이 그런 문제들은 다 워낙 정보가 이제 공개되어 있으니까 판단을 하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공방을 벌이는 거하고 또 별도로 어차피 다음 대선 과정에서 이것도 논쟁거리가 될 겁니다. 2050 탄소 중립이나 혹은 어떤 에너지 전환 정책, 보수 진보나 어떤 정당의 문제의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결론이 쉽게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 야당인 재생에너지 3020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 지랄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보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 성장하는 속도가 우리 계획보다는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2018년부터 3년 연속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요 초과 달성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분명한 거는 이걸 정말 그냥 한 정권이 내건 구호로 보시면 안 되는데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건 그 새로운 세상이 그렇게 이어진다라는 분명한 일종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의원님께서도 또 의원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좀 많은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